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이제 단원 마무리 시간이죠. 문제집 꺼내셔야죠. 문제집. 문제집의 문전공 문제풀이죠. 기출문제. 페이지가 3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114쪽입니다. 114쪽 문제. 자, 문제는 다 예습은 해 오셨을 거라 믿고요. 안 해 오셨으면 절대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빨리 끊고 이거 문제가 좀 많아서 이거 다 해봐야 20분이면 다 하잖아요. 20분이면 다 해. 그래요. 30분. 30분. 다 그냥 빨리 풀어보시고 다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는 115쪽.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뽑아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6번. 다음 밑줄 친 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왕을 찾는 문제네요. 고려왕 누구일까? 자, 왕이 쌍기를 등용한 것을 끝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왕, 광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종이 누구?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를 등용해서 무엇을 과거제를 시행하죠. 그래서 이 과거제는 문과만 시행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성 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만들었으니 누굽니까? 성종이죠. 그렇죠? 성종. 자, 두 번째 보시면 국정을 총괄하는 정치기구 교정도감. 최충원 때 최고 권력기구인 교정도감을 만들고 그 안에 교정별감을 자신의 측근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 그렇죠? 자, 3번에 정기와 계획 요소 등을 지었다. 그 관리들의 지침서죠. 계율. 그래서 태조 왕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보시면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니 그것이 광종이다. 자, 다섯 번째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서 북진정책 태조. 그렇죠? 태조 왕건 북진정책 4번이 정답.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12번 문제로 갈게요. 12번. 다음 주장을 편 인물의 건의를 받아 실시한 정책 인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정책 누가 시행했느냐.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와 유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누굽니까? 일단 최승로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 20조의 내용이죠. 최승로의 이 시무 28조를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성종이죠. 자, 그래서 불교는 수신, 몸을 닦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유교는 정치, 치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깝다? 이건 현세, 이건 내세니까 이것이 가깝다. 그래서 유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불교는요, 당연히 불교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노비왕건법을 실시했다. 광종이죠. 그래서 노비왕건법,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 두 번째, 유교의 학식과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는 광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만 시행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10여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리고 뒤에 거 지방 중소호족을 향리로 편입해서 통제했다라고. 그래서 향리제도 성종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요거 같은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죠. 자, 네 번째, 정방을 폐지하고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했으니 누굽니까? 왕권 강화제 정방 폐지해서 인사권을 왕에게 귀속시키려고 했었던 국민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그래서 이 3번이 정답. 자, 한번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 보세요. 자, 120쪽 한번 볼까요? 24번 문제. 자, 다음 정치제도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자, 이거 지금 뭐 그려놓은 거예요? 고려의 이성육부 중앙통치체제의 내용을 지금 도식화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특징적이죠. 자, 기억번
발의 중정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었다. 뭐예요? 어사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고려해도 자,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곳. 그렇죠? 그래서 제추회의 기구로 입품 이상의 그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임시기구였죠? 그것도 중요하고. 디귿번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으로 불렸죠.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간권을 갖고 있었다. 리을번 3세의 언론은 물론 언론은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라고 돼 있죠. 3사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언제예요? 지금 고려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의 3사? 조선의 3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1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121쪽 31번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힌트도 없고 그냥 물어보는 거. 단답형. 그러면 단답형에 이제 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이거 못 맞추는 거죠. 자, 1번.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요것은 너무 쉬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언제 조선 때 가서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죠. 그 어딥니까? 고려는 그 일반 군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지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군현엔 지방관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가면서 이 속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는 거. 정답이죠. 1번. 자, 2번. 중앙군 2군 6이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으로 편성된 거 정답. 세 번째. 정답이 아니고 옳은 거, 맞는 거. 세 번째.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으며 왕건이 유민을 포용했죠. 그리고 발해 세자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했다. 대광현은 그 발해 마지막 왕세자잖아요. 그렇죠? 이가 이제 넘어왔을 때 그 왕건이 왕족 대우를 극진했다라고. 자, 네 번째. 광종은 황제라고 칭했고요. 개경을 황도라고 불렀고 또 서경은 뭐라 불렀죠? 서도라고 불렀어요. 황도와 서도. 그렇죠? 그래서 서경도 중요시했었고 독자적인 연호 뭐 썼어요? 광덕이라든가 준풍 같은 연호를 사용했으니 이것도 광종 얘기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요.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125쪽. 125쪽에 순서 맞추기 한번 해봐야죠. 45번 문제. 45번 문제. 자, 고려시대 발생한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래서 이제 농민봉기가 나와 있죠. 농민봉기, 그리고 지배층의 봉기, 봉기의 순서를 맞춰보자. 자, 가번. 묘청의 난이에요. 묘청의 난은 1135년이죠.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지금 1135년. 그래서 당시는 이제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문벌귀족의 병폐를 단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고, 나와본법이 이자겸의 난 바로 나왔네요. 1126년에 있었죠. 역시 문벌귀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제 이론 강의할 때요. 이거저것 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순서가 있었잖아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묘청의 난 이렇게 일어났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것을 연상하면 이게 순서가 나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무신정변이요. 1170년이죠.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을 했었던 그 보현원 사건 있죠. 보현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라번법은 조이총의 난이에요. 조이총은 언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 알아요? 조이총은 그 무신집권기 때죠. 무신집권기 때 왕을 복위하자라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문무건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벌귀족이 먼저 집권을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폐위됐던 의종 복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복위운동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 가 그리고
다라. 아, 제 순서 나가 다라. 나가 다라. 4번에 있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다 문제는 맞춰놓고 순서를 배열할 때 제일 힘들다. 강의할 때 이게 제일 힘들다. 여러분들이 제일 쉬워하는 거. 제일 쉬운데 저는 못하는 것. 자, 5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시기에 대한 문제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자, 가번 먼저 봐야죠. 자,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축에 맞서 크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얘기하고 있죠. 귀주에서 강감찬이, 그렇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인데 거란의 몇 차 침입이죠?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 그렇죠. 그래서 3차가 나와야지. 자, 나번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윤관이 여진을 쳐서 적을 크게 패퇴시켰다. 윤관,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웅주, 영주, 북주, 길주 4개의 성을 쌓았고 또 2개의 성을 더 쌓죠. 이것이 뭡니까? 동북구성이죠.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렇죠? 그래서 윤관이 가서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게 됐죠. 그래서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여 몽외. 그래서 거란 3차 침입 여진. 그러면 여진의 동북구성은 언제예요? 예종 때죠. 그렇죠? 이걸 숙종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별무반은 숙종 때 만들었고 예종 때 동북구성 확보. 자, 1번. 북쪽 국경 일대 천리장성이 축소되었다. 그렇죠? 자, 귀주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이 끝나고 이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감찬이 건의하죠. 그래서 나성을 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천리장성을 이때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새로운 군사기구로 만호부는 언제입니까? 원간섭기잖아요. 그렇죠? 원간섭기 군사 간섭을 하기 위한 만호부. 자, 3번째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 이것은 몽골의 침략이죠. 몽골의 몇 차?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2차 침입. 그래서 처인성 전투. 자, 4번째 보시면 강동 6주를 얻어서 압록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라는 거. 이거 서희의 외교 담판인데 서희 외교 담판 이거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죠. 거란의 1차 침입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29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9쪽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가볼까? 3번.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무신정권. 자, 1번.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자, 정중부가 정중부. 그렇죠. 정중부가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자신의 집에다 중방을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신 정권과 동시에 무신 정변과 동시에 중방이 만들어졌다. 자, 2번째 최충원은 최고 집정부 구시라는 교정도감 설치했죠. 맞죠? 그리고 도방을 만들어요. 그쵸? 신병 경호부대 도방.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것. 자, 3번째. 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했다. 이게 틀렸죠. 자, 최우. 뭐가 틀렸어요?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요? 자, 보세요. 자, 최우는 정방을 설치합니다. 자, 정방을 설치해서 뭡니까?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독점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정방을 폐지한 왕이 누구였지? 공민왕.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 때 폐지시키면서 문무 인사권을 왕이 회복하는 그 내용 암기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방하면 뭐다? 문무의 인사권. 그럼 서방은 무엇이냐? 서방은 그 문관의 인사. 그러니까 문관만 따로 관리했던 수기 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치사하죠. 원래 우리 시험 좀 치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만 갖지 마시고 맞히자라는 거죠. 맞춰놓고 불만을 갖자라는 거야. 그렇죠? 자, 4번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및 몽고의 포로 갔다 돌아온 병사들로 신의구인. 맞죠? 자, 그래서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래서
이제 야별초를 구성을 하죠. 원래 야별초인데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서 좌우별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당시에 몽골의 그 포로로 잡혔다 탈출한 신의군이 조직되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삼별초라고 했던 것. 그래서 3번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그 삼별초는 사병입니까? 관군입니까? 사병이죠. 그런데 하는 일은 뭐예요? 관군의 일을 하죠. 그래서 공적 임무를 띈 사병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 친 그의 활동을 옳은 것을 찾아보자. 그가 누군지 모르죠. 그가 글을 올리고 이 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해서 나쁜 놈이었다라고 이 의민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의민 나왔으니까 이제 그 무신정권 이후겠구나. 이렇게는 이제 구분이 되고, 그렇죠? 중략하고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고 이에 삼가 10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봉사십조입니다. 봉사십조.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회개혁안이죠. 최충원이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개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최충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기억번. 제조대장경이 조판을 주도했다라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팔망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조판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했으니까 누가 집권하고 있어요? 최우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니은번. 순천의 수선사 결사운동을 지원했다. 수선사 결사운동은 조계종이죠. 그래서 선종 쪽에 가까운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충원은 교종보다 선종을 중요시했죠. 그러니까 이 최충원이 조계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 자, 디귿번. 금속활자인 남명천화상 송중도가의 발문을 지었으니 이게 누가 지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책은 누가 지었어요? 최우 때 지어요. 그러니까 최우가 이 불교 서적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최우예요. 리을번. 문인 이규보를 발탁해서 그 행정 능력을 활용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최충원이죠. 그렇죠. 최충원은 문신도 등용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신을 등용해서 문신을 등용해서 문신을 견제하고 또 문신을 등용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무신을 견제했던 사람이 최충원이죠. 그래서 이 규보뿐만 아니고 뭐 진화 이런 그 문인들을 등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번이 최충원 얘기니까 정답은 3번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꿔서 한번 또 찾아보자라는 거죠. 13번 132쪽에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 친 2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직이에요. 자, 이전 문서에는 몽골의 연어를 사용했는데 2번 문서에는 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몽고 얘기가 나왔어. 몽골의 침략, 몽고라고 쓰면 안 되죠. 몽골. 근데 이건 사료니까 예전에 몽고라고 썼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서에서는 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뭔 문서일까? 그렇죠? 자, 이전 문서에는 몽고의 덕에 귀에서 군신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군신관계를 맺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느낌상 고려, 이 아래 보면 고려 첩장이라고 불려 있잖아. 그렇죠? 출처가 고려 첩장이니까 이 고려에서 어떤 문서를 보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몽고의 덕에 귀에서, 그러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게 무슨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원간섭기 때 들어갔던 문서구나. 그렇죠? 자, 군신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2번 문서에서는 강화도로 도읍을 온 지는 40년에 가까웠지만 오랑캐 풍습을 미화해서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려 첩장 불심조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려 첩장 불심조조는 뭐라고요? 일본의 그 두 개 정부가 있죠. 개경에 우리 고려의 개경 정부가 있고
그리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넘어갔던 진도 정부가 있잖아요. 삼별초 정부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다가 보낸 거죠? 일본에 똑같이 이 문서를 보냈잖아요.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한쪽은 뭐라고 보냈어요? 진도 정부라고 부르고 한쪽은 개경 정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정신 못 차리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 모르는 척 하자. 그러고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고려 첩장 불심조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볼게요. 이 밑줄 친 2번 문서라고 돼 있죠. 2번 문서 진도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삼별초를 푸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가 진도에서 그 일본에 보냈던 외교문서 고려 첩장 풀심조조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1번. 최후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야별초로 구성을 했었던 시초가 삼별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2번. 최충원이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서 최충원이 힘드네. 그래서 만든 것이 경호부대 도방이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거란은 고려 정종 때 고려 초 광군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광군 30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군. 자, 네 번째 보시면 쌍성 총관부 탈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건 이제 왕이 이제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 때 누굴 보내요? 유인우 장군을 보내죠. 그래서 이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 삼별초로 정답. 자,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 넘어가서 순서 맞추기죠. 133쪽 18번. 18번. 된소리 발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18번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8번. 고려 시대에 있었던 외적의 침입에 대한 순서를 찾아보자. 그래서 순서 맞추기죠. 자, 기억번. 야, 뭐 이렇게 시옥번까지 있어요. 기억니은 들으면 그래요. 이거 조금 지우고 갈까요? 이거 참 시옥번까지 있네요. 저는 4개 정도 있을 줄 알았더니 시옥번까지. 자, 한숨 돌리시고 그죠? 제가 지울 때 시옥번까지 있네요. 그렇죠? 숨 다 쉬었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순서 맞추기예요. 자, 기억번 최광윤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최광윤 나왔어요. 보고에 따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무엇을? 광군. 지금 배웠다라는 거죠. 방금 맞잖아요. 누구? 정종 때 광군을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고려초인데 그럼 태해정, 광경성 뭐 이렇게 나올라나? 한번 봅시다. 니은번 김윤두가 이끄는 이 차인성 전투죠. 몽골의 몇 차 침입? 2차 침입. 자, 디귿번.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이끌고 윤과는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구성을 축주했으니 동북구성 내용이니까 누가 쳐들어왔다? 여진이 쳐들어왔죠. 지금 이상하죠. 연도를 안 적고 있어요. 제가 연도를 안 적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연도에 급급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리얼번 보실까요? 고려왕의 친주를 요구하면서 침입한 거란군을 광감찬이 귀주에서 전멸시켰으니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귀주대첩. 그렇죠? 리얼 미음. 삼별초는 삼별초예요. 개경환대 반대에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서 대몽항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삼별초의 항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별초의 항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연도는 좀 기억해야죠. 이 연도만 1270년부터 73년까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경을 환도했던 이 연도는 아셔야지. 이거 기본이니까. 그럼 무신정년 언제예요? 100년 빼면 1170년. 그치? 자, 리을, 미음, 비읍. 이게 칠판에 모질라요? 비읍번. 서희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동쪽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 무엇을 세웠죠? 강동육주를 세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란이 몇 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이에요. 자, 미음, 비읍, 시옷. 시옷. 지읒까지 나왔으면 진짜. 홍건적이 침입해서 필요 없죠. 홍건적이 침입했다라는 거죠. 홍건적의 난이지요. 됐어요. 우와. 자, 제가 분명히 연도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도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나요? 왜 쓸데없이 연도를 외우고 있냐 이거죠. 이 정도 연도 이거는 이제 알파벳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렇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그 순서, 외침 순서. 일단 거란이 먼저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왜구가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왜구는 요 앞에다가 홍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디 모르는 척이에요. 언제 그럼 이론 다시 보세요. 제가 분명히 했어. 자,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자, 거란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진, 거란이 1차가 있네. 1번. 그렇죠? 그러면 1, 2, 3차 있고 거란 됐고 여진, 그 다음에 여진 쳐들어오죠? 3번 됐고 몽골 어디 있어요? 몽골이 없네요. 왜 없어요? 삼별초엔. 그렇죠? 몽골이 삼별초. 그런데 그 이전에 몽골의 2차 침입 김윤호가 있죠? 그러니까 4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개경환도 있고 5번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건적이 6번 있죠. 근데 이것은 초라고 그랬잖아. 건국초. 그러니까 이거는 0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됐어. 자, 정종부터 기억. 그리고 참 이건 그냥 한번 봅시다. 자, 1, 2, 3, 4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기억번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비읍번.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리을 그리고 디귿 그리고 니은. 힘들다. 그렇죠? 4 니은 다음에 뭐예요? 5번 어디 있어? 미음. 쓸데없는 거 시간 보내고 있네 지금.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 비음, 리을, 디귿, 니은, 미음, 시옷. 와,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바보죠. 뭐부터 찾으면 돼요? 그거 보니까 이건 이제 편법인데 별거 다 알려준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음,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보기에 보세요. 1, 2, 3, 4에 선택지에 보면 기억과 비읍이 있잖아. 기억이 먼저냐, 비읍이 먼저냐라는 거. 이것만 판단을 일단 하면 되죠. 기억이 먼저예요, 비읍이 먼저예요?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요? 정중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비읍이 나와. 둘 다. 리을도 나와. 맨 끝에 보니까 미음이냐, 시옷이죠. 미음이냐, 시옷이 맨 마지막이냐. 미음, 시옷, 맨 마지막. 이거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 보고 뒤에 거만 봐도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조금 쓰면 이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쫓겨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습 문제잖아. 그렇죠? 연습하는 거잖아요. 문제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 선택지를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을 때 요거 특징적인 게 있어. 앞에 거, 뒤에 거 요거만 봐도 문제 풀려요. 잘한다라는 거죠. 편법도 막 가르쳐 드리고 참 강사가. 자, 고맙죠, 여러분들은. 자, 135쪽. 135쪽 빨리 갑시다. 창피하니까. 편법 가르쳐 드리면 이제 창피한 거예요. 자, 23번 볼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을 때 9강의 1 왕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보예요. 이런 것들 제가 찍는 거 알려드리는데 자,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화하였다.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정동행성 뭐예요? 일본의 원정 가려다가 실패해서 내정 간섭기구로 바뀌었던 것이고 그럼 지금 이게 언제다? 원 간섭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 간섭기도 왕을 직접 물어봤으니까 언제요? 충렬왕 때죠. 원 간섭기 있고 바로 왕의 시호가 무너졌죠. 조종에서 충땡왕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정 간섭 원가 강화했으니까 이제 일본 정벌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충렬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동행성은 언제 설치해요? 충렬왕 때. 자, 1번 인사를 관장했던 정방을 폐지했대요. 자, 정방을 폐지한다 그러면 폐지했다 국민왕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끝까지 봐봐요.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해서 개혁 정치를 수행하였다. 사림원을 사림원이 중요하잖아. 사림원은 누가 설치합니까? 사림원은 충선왕이 설치를 하죠. 그래서 충선왕이 사림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죠. 이걸 원나라에서 알아버렸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지됐던 것이 사림원.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체크 잘 해두시고. 두 번째, 기철 등의 부원 세력을 제거하고요. 기철을 주겠잖아요. 이게 공민왕이지.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렇죠? 국민왕. 자, 세 번째. 정치도감을 두었고요. 부원 세력을 척결했다. 정치도감 충모광이죠. 충모광. 자, 네 번째 보시면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였다. 그렇죠? 국가 중대사를 운영하고 합자기관.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꿨다. 충렬왕 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24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왕과 관련된 내용, 왕을 찾아야겠죠.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는데 이연중이 자 주의를 물려줘 주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공민왕이 옷과 요 이런 것들을 하사하면서 매우 좋아했다라는 내용 공민왕이에요. 자 1번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 조선 세조 때입니다. 조선 장례원 그래서 노비 담 관련 소송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바로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동행성 이문수를 폐지하고 요동지방을 공략했으니 그것이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 정책. 세 번째 동국 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말이 많지만 문종 때 편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조선이지요. 조선 문종 때 동국 병감. 자, 네 번째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공양왕이다라는 거. 한자 차이네. 그렇죠. 1391년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몇 번을 풀어보실까요? 몇 번 말씀해봐야 안 들려. 그냥 조용히. 자, 140쪽 갑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이 경제편의 3번. 고려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번 권세가들은 대규모 개간에 참여했고 사패라는 것을 받아서 토지를 확대했다라는 건데 이 그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받던 것이 이제 사패예요. 그래서 이 사패를 가지고 불법적인 대토지 소유에 활용했던 것이 이 권세가들이었죠. 자, 니은번 농민은 민전을 경작해서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라는 거죠. 맞고. 자, 디귿번 토지만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돼 시급이 왕실이나 공신들에게 수여되었다. 시급하면요.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시급은 신라 때다. 물론 신라 때죠. 그런데 고려 때까지 넘어와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리얼번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역정이 아니고 외역전은 뭐예요? 향리에게 지급한 거죠. 자, 외역전과 내장전은 또 왕실 경비에 활용했던 거죠. 내장전 그리고 외역전. 자, 그 관청의 경비를 위해서 공회전을 두었다. 공회전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은 이 뒤에 있는 내장전이지 이 외역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청 경비는 공회전이 맞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1번이 정답이다. 요거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앞에 내용은 틀리고 뒤에 건 맞고 막 이렇게 앞에 건 맞고 뒤에 거 틀리게 하고 치사하죠. 자, 그래서 3번에 1번 우리 페이지 그대로 놔두고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 자, 고려시대 수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수치 체제. 자, 1번. 조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대해서 3등급으로 부과했다. 맞아요. 이런 문구는 기억 잘해 놓으셔야 돼요. 여차하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조포역을 면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면세도 했고. 세 번째. 남자가 16세가 되면 정으로 삼지요. 몇 살까지? 60살까지. 그죠? 정으로 삼아서 국역에 복무하게 했고 60세가 되면 역을 면제해 주었다. 정확하고요. 자, 네 번째. 중앙관청에 필요한 곡물은 향부곡소에서 주로 부담하였다라는 건데 지금 뭐가 틀렸냐면 곡물이 틀렸어요. 곡물은 중앙에서 무엇을? 주현공부법 배웠죠?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경우는 공부 어디에다가 주현에다가 부과를 해요. 주현에다 직접 부과를 하면 주현에서는 각 속현 그리고 그 향부곡소 얘들한테 다시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됐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정답이 없네. 왜 없어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요 다른 문제들하고 틀려서
자세하게 깊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차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잠깐 졸고 풀었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를 묻는 문제지 어느 시대냐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해동 통보를 비롯한 끝나야지요. 숙종 때잖아. 숙종 때고 고려입니다. 자, 그게 모르겠다. 그럼 그 아래 보면 은항군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은병이 나왔죠. 은병은 또 그 아래 활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숙종, 의천의 주장으로 은병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1번. 공인이 상업 활동을 공인이 왜 나옵니까? 이 대동법 시행한 이후니까 조선 후기가 돼야지. 지금 고려 시대잖아요. 두 번째,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제한했으니까 정조 때죠. 신해통공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중에 후기다라는 것이 틀렸고. 세 번째, 대도시 주점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두었다. 이게 맞아요. 이 고려는 특징적으로요. 교통의 요지 보다 관청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상업 활동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청 중심의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고려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아니고, 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했으니 이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잖아요. 6세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그렇죠? 자, 페이지 넘어가서 20쪽으로 갈게요. 20쪽. 자, 고려 시대에 20쪽이 아니고 20번, 144쪽에 20번. 또 20쪽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앞으로 가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 20번 문제입니다. 고려 시대 경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경제. 자, 대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과 당이 왜 나오죠? 송이죠, 송. 송과의 무역이죠. 자, 두 번째, 반농산 2년 3적의 윤작법이 전기부터 일반화되었다. 점차 보급되지요. 점차 보급. 그래서 남부지방 일부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일반화, 조선에 가서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조세 곡물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을 작성했으니 양안은 몇 년 주기? 20년 주기. 호적은요 3년 주기. 요것도 특징이에요. 요거를 바꿔서 냈었나? 이걸 5년이라고 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잘 해두셔야죠. 아무튼 지금은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일본에서 수입된 주요 품목으로는 순, 향로, 향료 그리고 산호 등이 있다. 맞아요? 아니죠. 일본은 그 순이나 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데 순, 향료 그리고 산호 요거는 어디예요? 누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고 오죠. 그래서 앞뒤 내용이 틀렸으니까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페이지 또 넘겨봅시다. 사회편 한번 봐볼까요? 146쪽의 사회편이에요. 조금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146쪽의 2번이에요. 고려 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향리. 자, 1번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심관에 임명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심관은 누가? 귀족이 임명되지요. 그래서 그걸 출신지를 임명하는 것이니까 1번이 틀렸죠. 귀족 있죠. 향리는 중류층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서 중류층 신분이 되는데 귀족들이 그 관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니까 대부분 귀족들이 관리니까 귀족들에게 해당됐던 사심관 제도 틀렸다. 2번 지방관이 파견되지 속현이나 부국이 실질적인 지배층이 됐던 거는 향리죠.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그 일반 군현에도 있지만 그 동네에도 향리가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행사했었다라는 내용도 공부했었어요. 세 번째, 읍살 구성을 해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거 향리. 네 번째, 고려 초 토성을 분정받아서 그 근거지를 본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 제도가 나왔어요. 본관제 고려시대 뭐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7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7쪽이 이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시대의 신분제도를 물어보고 있다.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대요.
경학 박사제도. 자, 그 아래 보니까 문헌공도, 홍문공도, 공도가 나왔어요. 문헌공도, 최충의 문헌공도죠. 사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 시대를 묻고 있죠. 사학의 발전 언제 때요? 문종 때. 문종 때 최충의 구제학당.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헌공도. 그렇죠? 자, 1번. 그렇다면 이제 고려시대고. 자, 1번. 중류층인 남반은 내관들, 그렇죠? 그러니까 군중의 실무를 담당했던 남반. 중앙관청의 말단에서 행정실무를 이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자, 남반인데 뒤에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잡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류. 틀렸다라는 거지. 1번 틀렸네. 그러니까 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렇죠. 향리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가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향리 중에서도 이제 상층 향리 이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 귀족 세력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세 번째, 관청 자백의 종상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여기 면제돼요. 이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노비가 여기 면제돼? 말도 안 돼. 아니요, 말이 돼요. 그렇죠? 자, 네 번째, 향부곡 주민은 9년 주민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당연히 받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자, 한번 볼게요. 150쪽 한번 볼까요? 150쪽 17번 문제. 150쪽 17번이에요. 고려의 형법. 그렇죠? 고려의 법률. 형률제도. 자, 1번.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고요.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고 대부분 이거 맞는 얘기죠. 대부분 관습법에 의해서 지방관이 처결을 했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동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관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다 했어요. 지방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실형주의보다는 배상제에 우위를 두고 있었다.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형주의. 실형은 뭐예요? 그냥 형을 때리는 거죠. 배상주의는 뭐예요? 손해배상. 이제 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먼저 했느냐, 실형을 먼저 했느냐. 당연히 실형을 먼저 때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형주의보다는 배상제 거꾸로 돼 있죠. 실형주의입니다. 실형 중심. 네 번째, 기본적으로 퇴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하나가 빠졌죠? 사형이 빠졌잖아. 그래서 5형 벌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이제 151쪽에 24번 문제로 가볼게요. 24번. 고려 후기의 신분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 그렇죠? 자, 1번. 무신 집권기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당연히 일어났죠. 최충원의 산업이 만족이 대표적이지요. 동네 노비들을 싹 다 모아놓고 우리도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향리들은 음서를 통해서 활발하게 권문세족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향리는 중류층이에요. 음서는 오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식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귀족이죠, 귀족. 세 번째, 신분이 미천한 황관 등에서도 권세가 나왔으니 이 친원파가 있었을 때 원간섭기 권문세족 때. 네 번째, 일반 농민이 궁궐을 세워서 무반을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무신 정권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공을 세워가지고 무신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천하제일 무도회를 통해서 안타깝다라는. 자, 157쪽.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다음 논쟁이 있었던 무렵 시기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재상 박유가 아래기를 이라고 돼 있죠. 이 박유는 일단 충렬왕 때지요. 충렬왕 때 박유 재상이죠. 이 충렬왕에게 박유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은 첩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 이 신하들은 첩을 못 두게 하느냐? 이거 뭐예요? 일부 일처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 지금 충렬왕 때 원간섭 때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김부식이 진삼국사표를 지었다라는 고려 인종 때죠. 그러니까 고려 전기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찬술했다라는 것. 충렬왕 때 이련이 삼국유사를 지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드높였었다라는 것. 세 번째,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 조선 태조 때지요. 조선시대 태조 때. 네 번째,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 세종 때죠. 그래서 조선 틀렸고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문화편 들어왔었고 문화편 페이지 160쪽. 160쪽. 자, 정신없죠? 빨리빨리. 160쪽에 31번. 불교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고려후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불교예요. 대국사 의천. 자, 의천은 현화사를 중심으로 뭡니까? 흥왕사를 중심으로 흥왕사의 주지로 있었죠. 자, 두 번째. 공민왕 때 개혁 정치를 추진한 신도는 구산 선문의 통합을 아니죠. 보우예요, 보우. 보우. 그래서 보우가 불교 개혁 운동, 교단 통합 운동을 했었는데 실패했죠. 자, 세 번째. 교종 세력은 친원 세력과 손을 잡고 수선사를 개조했다. 수선사 결사 무신 집권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친원 세력 있을 수가 없다. 네 번째. 태고 보우는 국민왕 때 왕사죠. 원으로부터 임재중을 들어와서 전파시켰다라는 것. 그렇죠? 4번 맞아요. 자, 페이지 161쪽 오른쪽에 있는 거 36번. 불교에 쓰니까 한번 더 해보자는. 자, 순서예요. 자, 가번. 그는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다. 유불일치설 해심이죠. 해심. 해심은 그 진울의 제자지요. 그래서 결사운동 유불일치설. 내가 곧 부처란 깨달음을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수행을 강조했죠. 도노점수 진울. 그렇죠? 진울. 그래서 진우는 수선사 결사죠. 그래서 수선사 결사. 그러니까 이 다음이겠지. 해심은 진우의 제자니까. 그렇죠? 다번. 그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사상 의상이죠. 교단을 연상해서 부석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상 맞습니다. 자, 의상은 신라 중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일 앞선 시대겠네. 라번 보면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뭐예요? 방금 봤던 의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자는 거죠. 의상 신라 중대니까 첫 번째. 자, 이것은 이제 무신정권 이후니까 그렇죠? 이 고려 전기였던 의천이 두 번째. 자, 그럼 됐네요. 진울이 먼저 나오고 진울의 제자가 먼저 나와야지 스승과 제자가 바뀌면 되잖아요. 다라 나가 2번에 있죠. 2번 됐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활자 문제 한번 해봐야죠. 163쪽에 활자 문제입니다. 42번 문제. 고려시대 금속활자. 우리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상정고금예문 대표적으로 그리고 직제심체유절 있죠. 그래서 상정고금예문은 현존하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직제심체유절만 인정받고 있다. 자, 1번. 금속활자는 한 번 만들면 여러 종류의 책을 쉽게 찍을 수 있으니 엄청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고종 21년에 상정고금 예문을 인쇄했던 기록이 있죠. 어디? 동국 이상극지. 그러니까 이건 맞고. 세 번째. 프랑스에 있는 직지심체유전 청주 용두사가 아니고 흥덕사예요. 흥덕사. 그래서 백운 스님이 그렇죠. 백운 경안 스님이 만들었다는. 네 번째. 공양왕 서적을 설치해서 활제의 주조와 인쇄를 맡겼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직지심체유전은 구텐베르크의 활자부터 시기가 훨씬 앞서죠. 그래서 1377년에 이제 직지심체유절. 그런데 구텐베르크 그 서양의 것은 1450년 그러니까 훨씬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문화편 했는데 불상을 한번 안 하면 화나시겠죠. 165쪽 불상 한번 볼게요. 화 안 나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해드려야죠. 자, 51번. 165쪽에 51번이에요. 가라 불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이 불상이 뭐예요? 이게 광주 충국리 철불이죠. 그래서 대형 철불이었다. 자, 나번 보시면 이거 뭐예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죠. 그래서 부석사가 어디 있어? 지워버렸네. 의상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고려 불상인데
신라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쁘게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이게 뭐예요?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지요. 거대 불상. 그래서 그 미륵신앙. 그래서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만들었다. 라번 보면 이게 뭐예요? 파주에 있는 용미리.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에요. 그렇죠? 절벽에다가 딱. 자, 1번. 고구려에서 제작. 고구려라고요. 그렇죠? 장난쳐요. 두 번째. 백제불상. 지금 장난치나. 이게 뭐?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세 번째. 고려시대의 석불로 은진미륵이라 불린다.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석굴암 보존불상의 양식을 이게 어딜 봐서 양식을 계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이 그럼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렸구나 라는 내용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고려 문제를 다 풀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책을 바꿔서 이론책으로 조선. 조선, 그렇죠? 조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조선편 들어가겠습니다.